다우지수 최고가, 한국장 코스피 최고가, 이런 얘기가 쫙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9월장이 스타트 출발을 하는데 핵심,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9월장의 핵심,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 생각이 나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면 배당 생각이 나요. 찬바람이 불면 우동 생각이 나면 안 돼. 일반 사람들은 주식보단 밥이지, 그죠?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밥보다 주식. 주식이 밥이야. 일반 사람들은 밥이 주식이고 우리는 밥보다 주식. 자, 지금 시장 여건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지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 넘어 있는 상황이고 최고가를 지금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나스닥 지수도 버금가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S&P 지수예요. 미국에서도 S&P 500 지수, 그래서 제일 핵심으로 작용하는 지수인데 이 지수도 1% 이상 금요일장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있었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건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S&P 지수인데요. S&P 지수의 최고가가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온 거고, 이게 이제 8월 달에 낙폭이었죠. 8월 달에 낙폭을 V자 반등으로 만들어 갔어요. 다우지수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우지수는 V자 반등에 이게 최고치였는데요. 그 부분을 뛰어넘었어요. 미국 시장은 이제 고용지표만 보면 연착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 경착륙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8월달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그랬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봐보세요. 8월달에 급락을 할 때는 이거 경착륙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연준 빨리 8월달, 7월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안 했지? 8월달에 임시 FOMC 회의를 열어서라도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로 가면은 어떻게 할 거야? 경기 침체로 가면은 그때 금리 막 풀어가지고 옛날 이 버냉키, 헬리콥터 벤처럼, 벤 버냉키처럼 돈 뿌려댈 거냐 이거지. 이거 여태까지 그거 회수했는데 올라왔네. 그죠? 반도체 관련되어 있고 기술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덜 움직였지만은 그래도 올라왔네. 요만큼만 더 올라가면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는 경제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용지표가 나온다. 고용지표는 9월달 초에 와장창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8월 말과 9월 초 이때가 시장 여건에서 경제지표가 제일 많이 나올 때예요. 8월 말 9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월말 월초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월말 월초에 경제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피벗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피벗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벗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뭘 할 거냐 이거야. 이게 정책적 변화잖아요. 변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야. 그렇게 더웠던 여름철도 지금도 더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지고 있어요. 그것을 좀 감각이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리 느꼈단 말이야. 이제 며칠 더 지나면은 느끼겠지, 모든 사람들이. 그때 느끼면 안 되는 거지. 피벗이라는 정책적 변화가 있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태까지는 뭐였어? 금리를 인상한 거지. 금리를 동결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동결은 쉬어가는 거였었지. 쉬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정책적 기조는 금리를 인상하는 거였잖아. 이제 알겠죠. 근데 지금은 쉬어가더라도,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정책적 변화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올해 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8말 9초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정작으로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9월달에 들어오는 거잖아.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요? 넌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스몰 컷으로 간다고 50bp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몰 컷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지. 빅컷이 될 수도 있지. 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제 상황은 유리하더라고 하더라도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그 상황에서 빅컷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빅컷을 하면 좋아요. 심리에 작용을 하는 거야. 투자 심리. 주식시장이 묘미해. 오묘하고 묘미하다고. 이 오묘하고 묘미한 이 주식시장에 제일 영향이 큰 게 수급력이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수급력, 안 좋은 종목도 상한가 만드는 게 수급력이야. 좋은 종목도 올라가지 못하고 질질 기게 만드는 게 수급력이라고. 즉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래. 투자 심리가 수급력에 작용을 하는데 이 수급력에 작용하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군중심리에 대한 여건을 투자자 입장에 서면 한 발 위에서 쳐다봐야지. 그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것은 피벗이야. 피벗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올라온 거지. 자, 이제는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금리 인하되는 쪽에 영향이 큽니다. 호재로 작용. 근데 그래서 여태까지 올라왔잖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좋았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AMD가 좀 대체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올 수는 없다고. 엔비디아가 8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 깔짝거린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반도체만 가느냐 이거지. 금리 인하, 바이오도 가요. 바이오만 갈 거냐 이거지. 빅테크, 테크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장력과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건설주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PF 대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주가 움직이기에는 아직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바로 투자 심리라는 거지. 마음이 동하게끔 만들려면 짜잔 하고 나와야 되는 뉴스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뉴스거리가 바로 군중 심리를 만들어가고 조장을 하고 한때는 조장도 하고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리딩 그룹이 사용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니 얼마나 느리냐 이거죠. 사실 피벗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다 알고 있었잖아. 설왕설래한 거지.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 언제 할 거냐. 지금 금리 인하한대. 그럼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